안녕하세요. 미국주식은 훌륭하다 미대입니다. 지난 5일 참 힘든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이제 반등 좀 나오나 했는데 다음날 바로 쭉 내리면서 결국 기관이 일반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넘기는 모습이 출현하였습니다. 금요일 다우는 가격이 비싼 주식이 많이 오르면 지수가 올라가는데요. 유나이티드 헬스가 다우를 받쳐주면서 S&P나 나스닥에 비해서 그나마 하락폭이 적었습니다. 지표로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5.1, 전달이 4.7, 보시는 것과 같이 내려가는 듯 하다가 다시 올라왔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2.9, 전달 2.7, 역시나 하락하는 듯 했지만 다시 올라왔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를 거라고 소비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에도 이 부분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점점 소비가 위축이 될 거라는 부분이요. 저 역시 소비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쇼핑을 가던, 마켓을 가던, 심지어 커피 한 잔 먹는데도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도 원래 하던 소비가 있어서 쉽게 줄이지 못하는데요. 저 역시도 처음에는 물가 많이 올랐다 하면서도 카드값 보면 하던 소비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저만이 아닐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지표들도 소비가 좋다라고 알려주는 지표들이 나왔었고요. 이제는 사람들이 점점 카드값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생각을 다시 해보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던 소비를 그대로 했을 뿐인데 카드값은 배로 나와 있으니 정신이 한번 번뜩 들 수 있겠죠. 제가 그랬으니까요.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적응을 점점 해갈 텐데요. 그 시기 안에서 소비를 줄이는 모습들이 나올 거라 생각이 들기에 소비 지표는 조금씩 안 좋아질 수 있을 듯 합니다. 지표들이 높게 나오게 되면 내년도 금리 전망을 상향하는 곳이 나오게 되겠죠. 바클레이즈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내년도 금리 전망을 5%까지 올라갈 거라 이야기했고요. 연말 S&P 500 전망을 4,800을 내놓았던 곳에서 4,300으로 하향을 하기도 했습니다. 옐런 장관도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우선이다 라고 했는데요. 금리 인상을 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달러 강세를 유지하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연준은 경기 침체를 감안하면서 금리 인상을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경기 침체가 온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세게 금리를 올리면 경제가 받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인데 예측이잖아요. 그래서 경기 침체 신호가 올 때까지 금리 인상을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연준의 늦장 대응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부분인 거죠. 일찍 대응했으면 조금 달라졌을 수 있었던 부분을 늦장 대응으로 활활 타오르는 인플레이션의 불씨를 전혀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 감수해야 한다고 한 것들이 경기 침체의 신호가 올 때까지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세게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고요. 저는 금리 인상 조절이라는 부분이 증시에는 좋은 영향을 줄 거라 생각은 들지만 고용도 좋고 소비가 조금 위축은 되어가는 모습이지만 아직 괜찮고 인플레이션은 잡힐 생각을 안 하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달러 강세도 이어져 갈 거라 생각이 들고요. 차트를 보시면 이동평균선의 이격도 굉장히 견고합니다. 깨끗한 거죠. 어느 선 하나 튀게 높게 가 있거나 서로 멀리 떨어져 있거나 하지 않고 굉장히 깨끗한 차트를 만들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는 이어져 갈 거라 예상을 하는데요. 이 모든 것을 엎을 수 있는 한 가지는 중간선거입니다. 중간선거를 잘 치르기 위해서는 증시도 중요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잠시 조절했다가 갈 수도 있고요. 달러 강세를 잠시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무언가의 힘으로 중간선거라는 명분으로 분위기를
잠시 전환시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경제도 좋고 심각한 인플레이션도 없고 심각한 달러 강세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중간 선거를 치르고 증시 상승이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은행들 실적들이 나왔죠. JP몰간 EPS 잘 나오고 매출도 높았는데 전망은 별로였습니다. 웰스파고도 예상치 상회했고요. 모건 스탠리는 예상보다 이익이 낮게 나왔습니다. 은행이 돈을 이번에 많이 빌려줬단 말이죠. 그리고 그 돈을 빌린 사람들은 돈을 잘 갚으면 되는데 은행에서는 내년에 불안하니까 대비를 해놓으려고 대손충당금, 그러니까 미래의 회수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대비해 미리 돈을 적립해 놓고 있다는 것이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좋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은행주 실적 발표는 보통 무난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지금 소비도 좋고 기업들 이익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자 상환이 어려운 기업이 많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어서 이번에 어닝은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건 지금 같은 증시 상황에서는 서프라이즈급 실적 발표가 필요한데요. 좋은 전망을 내놓지 않았고 지금 은행주의 주가 흐름상 상승에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JP몰간은 제가 몇 달 됐죠. 말씀드렸던 115불, 금요일 고가 115불 24센트 맞고 하락을 했습니다. 주가의 흐름상 넘어서주는 모습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차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는 저는 S&P는 3570, 나스닥 100은 1890 부근을 지켜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S&P는 아직 깨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나스닥은 밑으로 내려왔지만 내려왔다고 바로 깨졌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데요. 다음 주에 위로 올라가지 못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해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해지를 몇 번 하고 지금 SQQQ를 홀딩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추가 하락이 이어질 수 있다 생각이 들면 추매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일반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같이 투자 심리가 좋지 않은 시점에서 양봉을 만들 수 있는 건 기관들 뿐이다 라고 했던 부분이 나왔습니다. 목요일에 긴 양봉, 처음에 크게 하락했을 때 조금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거기에선 매물대이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었고요. 그 이상적인 상승은 기관이 만들 수 있는 매수세였는데 기관들이 매수해서 올리고 요즘 증시가 불안하니 물릴 수 있기도 하고 일반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가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로 매도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목요일의 상승과 금요일 아침에 추가 상승으로 포모하고 싶었던 사람들도 꽤나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관들은 개미들에게 물량을 넘기는 작업을 했었을 것으로 보이는 캔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관들의 매도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죠. 다시 돌아와서요. 나스닥 100은 다음 주에 복귀를 못하면 S&P도 제가 보는 자리 밑으로 내려올 것이고 그러면 차트상 또 음봉이 길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목요일에 긴 음봉이 될 뻔한 것을 기관들이 막았지만 금요일에 음봉으로 매수세는 더 감소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오르는 척 하다가 하락하는 캔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르는 척은 기관들이 일반 투자자들에게 매수하게끔 꼬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상 시나리오이고 저는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대비를 하는 것이지 틀려도 상관없고요. 증시의 상승과 하락은 누구도 맞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락하면 하락하나 보다. 그리고 거기에 끼워 맞춰지는 뉴스를 듣고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 버리는 주식생활은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세우고 대비와 대응을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도 역시 하락할 때 매수하는 것은 변함없고요. 대비하는 부분에서는 해지를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증시의 상승과 하락은 누구도 맞출 수 없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에 보려고 하는 부분은요, 나스닥에서 긴 음봉이 출현할 수도 있다는 부분과 음봉의 출현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1890 위로 상승해주면 좋기 때문에 올라오는지 주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S&P는 3570 부분 지켜볼 거고요. 만약에 깨지면 상황에 맞게 해지로 대응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은행주 JP몰간 115 위로 올라가서 안착하는지도 볼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부터는 10년물 국채도 더욱 주시하면서 갈 건데요.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온다는 것은 아니지만 염두는 해놓고 가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 경기 침체가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하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조금씩 하락을 하면서 주가의 반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주가 반등이 온다는 부분이 아니고요. 주가는 선반영, 먼저 반응하기 때문에 10년물의 하락으로 그때쯤 주가의 반등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반등이 상승으로 변하는 추의 모습은 그때 가서 봐야 하겠죠. 시간상의 문제가 되겠지만 10년물 국채금리의 하락으로 증시의 반등을 기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살얼음판을 걷는 증시입니다. 투자 시민은 모두 죽어버렸고요. 하지만 저는 이번에 시간과의 싸움을 길게 할 거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몇 년 주식한 게 아니고 과거에도 이런 일을 여러 번 겪었기 때문에 시간상의 문제지 다 지나갔었습니다. 하지만 잘 대처를 하면서 이 시간을 지내야 하겠죠. 제가 겪어보지 않은 부분이나 겪지 않고 10년 후에 이렇게 될 겁니다 하는 게 아니고요. 다 겪어본 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저도 잘 버틸 테니 여러분들도 잘 버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